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내용은 내성마비 아동의 치료 재활 전략 중에서 나이에 따른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치료실에 거의 매일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하루에 두세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횟수가 줄긴 합니다만 거의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스케줄이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치료실을 매일 다니는데요. 내성마비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과연 보호자 분들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치료 방향이라든지 치료 기간, 치료 시간, 아니면 횟수 등을 정해서 다니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치료 방향 중에서 나이를 기준해서 치료 계획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에 따른 치료 재활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성마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보바스, 보이타, 신경발달재활치료인 NDT 등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던 내용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개 내성마비 치료에 기반이 되고 기준이 되는 치료 방향이 아무래도 이렇게 보바스나 보이타, NDT 등으로 이해가 되고 또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내성마비 아동이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로 구성된 보바스, 보이타, 신경발달재활치료 NDT가 긍정적이고 좋은 치료법이긴 하지만 현재 재활 선진국 시스템 수준에서 평가하는 치료 재활에 대한 기준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상 내성마비 아동을 위한 특정의 치료법이 기준이 되듯이 이러한 환경에서는 모든 내성마비 아이들에게 어, 어떤 특정적인 컨셉 그리고 특정적인 치료 방향으로만 제약 혹은 제한을 두는 경우를 저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러한 현상들이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다녔었던 기관에서 치료사분들이 아이가 몸통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세우거나 걸리면 안 된다고 하거나 혹은 뭐 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 보호자분들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러한 배경들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승전 뭐 몸통, 기승전 목 이런 식으로 치료 재활에 대한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 내성마비 치료에 있어서 저희가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치료 재활에 있어서 치료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치료 재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는 이치를 저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들은 몸통 안정성에 대한 훈련은 재활의 과정에서 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치료 재활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치료적 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유치원에서 워커를 통해서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면 몸통 훈련은 하되 우선해야 할 우선순위는 몸통의 안정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화장실까지 워커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이동해서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치료 재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워커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서는 훈련, 그리고 발을 떼는 훈련,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화장실 문을 여는 방법, 그리고 뒤처리하는 방법 등과 과정에 따른 자세 전환 훈련, 그리고 근력 운동, 손의 조작 훈련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가야 할 시기라면 치료재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치료적 방법과 아이디어를 짜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생략하고 혹은 무시한 채로 오로지 기승전 몸통 훈련을 한다. 이것은 재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서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료 재활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아이들의 나이에 따른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영유아기 때는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초기 중재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너무 어린 시기인 영유아 시기 때 보이타, 보바스 치료 방법도 그리고 그 이외의 치료 방법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한 영유아 시기 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죠.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유아 시기 때 보바스나 보이타, 감각 통합 치료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치원과 학령기 시기에는 이동성과 자조 활동에 대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 곁을 떠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놀이, 규칙, 예절, 스스로 활동 등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와 사회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해당 나이대에는 이러한 환경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활동과 움직임을 평가하고 치료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만일 이 시기 때에도 우스갯소리로 기승전 몸통, 그 다음에 기승전 골반 분리, 기승전 목의 중요성 이렇게 등으로만 치료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령기와 청소년기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구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심폐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개 내성마비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지구력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구력이라고 하는 내용은 활동과 참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때에는 이런 심폐기능, 지구력에 대한 증진이라는 이 치료적 목표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치료 재활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나이에 맞게 치료 전략을 우선하고 이 시기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가 적응을 잘 하도록 애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문헌에서 제가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A의 치료 프로그램을 보시면 영유아 때는 자세 반응, 몸통 조절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령기 전에는 스트레칭과 근력 그리고 이동성 훈련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폐 기능에 대한 훈련을 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래 하단에도 같은 방향의 치료 재활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그림은 GMFCS 단계와 그 다음에 GMFM 그리고 나이에 대한 관계 그래프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독립 보행이 가능한 GFCS 레벨 1, 2 단계의 이 경우도 만 5살이 지나가면서 운동 기능의 향상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 5살 정도 되면 한국 나이로는 6, 7살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의 연구 결과는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6, 7세가 되면 운동기능 향상에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은 치료 전략에 있어서 아이들이 6, 7세 정도가 되면 운동 기능에 한계가 있게 되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속한 일상의 환경에서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과 참여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들이 사회에 흡수되도록 전략을 짜야 되고 이러한 전략들이 아이들이 적어도 운동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사회의 활동과 참여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그림은 나이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만 5세 전에는 이렇게 보톡스와 운동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 나이가 더 들면서 축소가 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7.5세 정도 되면 어,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석고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수술에 대한 방법들을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10살 정도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음, 관리가 여기는 수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약물과 수술 방법을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을 달리 하는데요. 5세까지는 아이들이 이 운동 기능에 대한 부분이 향상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에서 8세 정도는 이제 서서히 운동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플라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제에 대한 관리 그리고 8에서 11세에서 이후에는 수술에 대한 부분과 교정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기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에 란셋이라는 곳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도 5세에서 7세 정도까지는 운동, 작업 등의 치료를 많이 받았고 9살 이상이 되면서 수술의 적용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점차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운동 방법으로 어릴 때 치료를 하다가 일정 나이가 들면서 수술에 대한 적용 방법이 추천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림이나 자료를 보면서 공통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릴 적은 운동 등의 방법이 좋고 일정의 나이가 들면 수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적용하는 나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른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GMFM과 나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GFCS 단계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연구인데요.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GFCS 레벨 1, 2 단계에는 저희가 앞서 본 두 그림하고 동일하게 5세 이후에도 어떻게요? 운동 기능 향상은 없지만 그래도 유지 정도는 됐는데 레벨 3, 4, 5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연구에서는 어떻게요? 운동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독립보행이 가능한 원투 레벨 애들은 그래도 7, 8세가 되면서부터 향상은 되지 않지만 유지가 되는데 3단계부터는 운동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4단계, 5단계 같은 경우는 3단계에 비해서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요 나이죠. 7, 8세. 3, 4단계 아동의 같은 경우에 운동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중도 늘고 키도 크고 또 지구력도 떨어지고 활동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정의 양을 움직이거나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마비 아동에 대한 치료 전략에서 나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세월이 빠릅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무조건 기준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많은 글을 봤지만 많은 연구에서도 어떻게 나이에 따라서 치료 전략을 달리 하듯이 저희들도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성마비 아동의 치료 재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다. 나이를 기준에 두지 않고 치료만 받는다면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특정의 치료만 받게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어른들의 사회생활과 동일한 공간과 시간입니다. 나이를 기준에 두고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더욱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방향에 초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내성마비 아동의 발달 과정은 단지 신경 발달 재활 치료를 통한 뇌 발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사회 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환경에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을 갖게 되고 이러한 환경은 전반적인 발달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치료적인 목표가 사회 흡수임을 인식한다면 나이에 맞는 치료 재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